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를 조금 다른 방향에서 보려고 합니다. 요즘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HBM부터 시작합니다. AI 메모리, D램, 낸드, 파운드리, 2나노, 테일러 팹 다 중요합니다. 당연히 봐야 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를 정말 길게 보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AI 시대는 데이터 센터 안에서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AI는 대부분 화면 안에 있습니다. 챗GPT에 질문을 넣고 답변을 받고 그림을 만들고 문서를 요약하고 코드를 짜고 검색을 대신해주는 AI를 보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AI를 서버와 반도체, GPU와 HBM의 이야기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AI가 진짜 세상을 바꾸는 순간은 화면 안에만 있을 때가 아닙니다. AI가 현실 세계로 나오는 순간입니다. AI가 공장에서 물건을 나르고 창고에서 상품을 분류하고 병원에서 사람을 돕고 집안에서 가사를 보조하고 위험한 현장에 대신 들어가고 언젠가는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그때 AI는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현실의 노동력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때 필요한 게 로봇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반도체가 AI의 두뇌라면 로봇은 AI가 움직이는 몸입니다. 두뇌가 아무리 똑똑해도 몸이 없으면 현실 세계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AI가 아무리 좋은 판단을 해도 팔이 없고 다리가 없고 눈과 손이 없으면 공장에서 물건을 잡을 수 없고 집 안을 돌아다닐 수 없고 사람 옆에서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의 로봇 이야기를 단순히 삼성전자가 새로운 사업 하나 더 하네 정도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AI가 데이터 센터 밖으로 나오는 흐름입니다. AI가 서버에서 계산만 하는 단계를 지나 실제 세상에서 움직이는 단계로 가는 흐름입니다. 오늘은 이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AI 다음 전쟁은 로봇입니다. 반도체가 두뇌라면 로봇은 AI가 움직이는 몸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왜 로봇을 그냥 유행처럼 보는 게 아니라 반도체와 센서, 디스플레이, 가전, 스마트홈, 전장까지 이어지는 더 큰 그림 속에서 볼 수 있는지 차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AI의 흐름을 크게 나눠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AI 1단계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2단계에서는 GPU가 중요하고 HBM이 중요하고 서버용 D램과 SSD가 중요합니다.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사람들이 질문할 때마다 답을 만들어내려면 엄청난 연산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시장은 엔비디아를 보고 HBM을 보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보고 마이크론과 TSMC를 봅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이 이렇게 뜨거운 이유도 결국 AI 서버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I 2단계는 조금 다릅니다. AI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고 움직이고 판단하고 사람 옆에서 안전하게 일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AI 모델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AI가 들어갈 몸이 필요합니다. 그게 로봇입니다. 생각해보세요. AI가 공장 안에서 불량을 찾는 건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면 로봇이 직접 물건을 잡고 옮기고 조립하고 정리하고 검사하는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물류센터에서는 사람 대신 무거운 물건을 옮기고 병원에서는 의료진을 보조하고 집에서는 청소와 정리, 돌봄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당장 모든 가정에 들어오고 모든 공장에서 사람처럼 일한다는 말은 너무 앞서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AI가 더 똑똑해질수록 그 AI를 현실 세계에 연결하려는 시도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원하는 건 단순히 화면 속 답변이 아니라 실제 생산성과 비용 절감이기 때문입니다. AI가 사무실 업무를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장과 물류, 제조 현장에서 실제 물리적인 일을 대신할 수 있다면 경제적 파급력은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AI 다음 전쟁은 로봇입니다. 데이터 센터 안에 AI가 머리라면 로봇은 그 머리가 현실로 나오는 몸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를 다시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회사입니다. 이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D램도 하고 낸드도 하고 HBM도 하고 파운드리도 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스마트폰도 만들고 TV와 디스플레이도 만들고 가전도 만들고 센서와 카메라, 전장, 스마트홈 생태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평소에는 너무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한 단어로 설명되는 회사가 더 강하게 보일 때가 많거든요. 엔비디아는 AI GPU, SK하이닉스는 HBM, TSMC는 파운드리 이렇게 선명합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너무 많은 거랍니다. 그래서 시장이 짧게 볼 때는 오히려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봇으로 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로봇은 한 가지 기술로 되는 산업이 아닙니다. AI 두뇌가 필요하고, 반도체가 필요하고, 센서가 필요하고, 카메라가 필요하고, 배터리와 전력 관리가 필요합니다. 디스플레이가 붙을 수도 있고, 통신이 필요하고, 집안이나 공장 안에 다른 기기들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걸 보면 삼성전자의 복잡함이 다시 장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로봇은 AI 모델 하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드웨어를 만들 수 있어야 하고, 부품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하고, 센서와 반도체를 이해해야 하고,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내 제조 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와 산업 현장에 공급할 수 있는 유통과 브랜드도 필요합니다. 삼성전자가 로봇을 보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로봇은 단순히 미래 신사업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가진 반도체와 기기, 가전과 스마트홈, 제조 역량을 한 번에 연결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끌어안은 것도 이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단순히 로봇 회사 지분을 샀다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로봇을 미래 사업의 한 축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휴머노이드는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라는 뜻이지만 핵심은 모양보다 역할입니다. 사람이 일하는 공간은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계단, 문, 손잡이, 책상, 공장 라인, 물류창고 구조, 병원과 집안의 동선까지 대부분 사람이 움직이기 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로봇이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일하려면 어느 정도 사람의 움직임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은 단순히 멋있어 보이려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이미 쓰고 있는 공간에 로봇이 들어가기 위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기술적으로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균형도 잡아야 하고, 손동작도 정교해야 하고, 배터리도 오래 가야 하며 사람 옆에서 안전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가격도 내려가야 하고, 실제로 돈이 되는 사용처도 만들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진입장벽이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 회사나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AI 알고리즘만 있어도 안 되고, 하드웨어만 있어도 안 됩니다. 반도체, 센서, 기계 제어, 배터리, 소프트웨어, 제조, 서비스가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이런 복잡한 산업에 들어가려는 건 단순히 로봇 하나 더 팔기 위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AI가 현실 세계로 나오는 다음 판을 보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봇 산업을 볼 때 너무 먼 미래처럼만 보면 안 됩니다. 물론 영화에서 보는 로봇처럼 당장 사람과 똑같이 움직이고 집안일을 전부 대신하고 모든 공장을 자동으로 돌리는 시대가 내일 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로봇은 이미 우리 생활 안에 조금씩 들어와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도 로봇입니다. 공장 자동화 로봇도 로봇입니다. 물류 창고에서 움직이는 이동형 로봇도 로봇입니다. 식당에서 서빙하는 로봇, 병원에서 물건을 운반하는 로봇, 위험한 현장에 투입되는 로봇도 이미 현실입니다. 이 흐름이 AI와 만나면 로봇은 더 똑똑해질 수 있습니다. 예전 로봇은 정해진 동작을 반복하는 기계에 가까웠습니다. 정해진 경로로 움직이고 정해진 작업을 하고 예외 상황이 생기면 약했습니다. 그런데 AI가 붙으면 로봇은 주변을 이해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변하는 환경에 조금 더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정해진 일만 하는 로봇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움직이는 로봇으로 가는 겁니다. 이 변화가 본격화되면 로봇 시장은 단순 자동화 장비 시장이 아니라 AI 플랫폼 시장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필요한 건 결국 하드웨어와 반도체입니다. 로봇 눈에는 많은 센서가 들어갑니다. 카메라가 필요하고, 거리 센서가 필요하고, 힘을 감지하는 센서가 필요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칩이 필요합니다. 움직임을 제어하는 반도체도 필요하고, 배터리 관리도 필요하며 통신과 보안도 중요합니다. AI가 로봇의 생각이라면 반도체는 그 생각을 가능하게 만드는 신경망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의 역할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에게 로봇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로봇은 삼성전자의 기존 사업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가전과 연결하면 집안의 로봇이 됩니다. 스마트홈과 연결하면 집안의 기기들을 이해하고 움직이는 AI 비서가 됩니다. 반도체와 연결하면 로봇 전용 칩, 센서, 메모리
메모리 수요가 생깁니다. 디스플레이와 연결하면 로봇의 얼굴이나 인터페이스가 됩니다. 전장과 연결하면 자동차와 로봇, 자율주행 기술이 서로 겹치는 지점이 생깁니다. 공장 자동화와 연결하면 삼성전자 내부 제조 현장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로봇을 단순히 외부에 팔 수도 있지만 자기 공장과 생산 라인에 먼저 적용하면서 경험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 물류, 검사, 자동화 공정에서 로봇과 AI를 활용하면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로봇은 단순한 신사업이 아니라 삼성전자 내부 생산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로봇은 굉장히 넓게 봐야 합니다. 소비자용 로봇 하나로만 보면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제조 자동화, 물류 자동화, 스마트홈, 의료 돌봄, 산업 현장, 휴머노이드까지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AI가 현실로 내려올수록 로봇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럼 로봇이 삼성전자 주가에 바로 반영되나요? 이 부분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로봇은 당장 내일 실적을 크게 바꾸는 사업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가격, HBM 고객 신뢰, D램과 낸드 수요, 파운드리 수율과 고객 확보가 더 직접적인 변수입니다. 로봇은 아직 장기 그림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장기 그림이기 때문에 일요일 콘텐츠로 좋습니다. 당장 가격이 얼마냐보다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떤 회사로 바뀔 수 있느냐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은 당장의 숫자도 보지만 미래의 선택지도 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 회복하고 동시에 AI 로봇이라는 다음 시장의 문을 열어둔다면 시장이 삼성전자를 보는 프레임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메모리 사이클 기업에서 AI 시대의 하드웨어 플랫폼 기업으로 질문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질문이 실제 평가로 이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품이 나와야 하고 시장이 커져야 하고 매출과 이익이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투자자라면 지금 당장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로봇 이야기는 바로 그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로봇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이걸 단순 테마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로봇이라는 단어만 보고 관련주가 뭐냐, 오늘 급등하냐 이런 식으로만 보면 너무 좁게 보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돈의 흐름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번지는지입니다. AI가 커지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에는 GPU와 HBM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AI가 현실로 나오면 로봇이 필요하고 로봇에는 반도체, 센서, 카메라, 배터리, 디스플레이, 통신,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AI의 돈의 흐름은 데이터 센터에서 끝나지 않고 결국 현실 세계의 하드웨어로 번질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도 바로 이런 흐름을 같이 보자는 자료입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AI 시대 돈이 HBM에서 시작해 반도체 대형주,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자동차 자율주행, 로봇과 저평가 대형주까지 어떻게 번질 수 있는지 같이 보자는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하실 수 있게 남겨두겠습니다. 그럼 다시 삼성전자 로봇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로봇 관점에서 볼 때 구독자분들이 꼭 잡아야 할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로봇을 단순 제품이 아니라 AI의 다음 형태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AI를 아직 화면 속에서 많이 봅니다. 그런데 AI가 정말 돈을 만들려면 현실에서 사람의 일을 도와야 합니다. 그때 로봇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가진 기존 기술과 로봇이 연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센서, 카메라, 디스플레이, 배터리 관리, 가전, 스마트홈, 전장, 제조 자동화까지 삼성전자는 로봇과 연결될 수 있는 조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각처럼 보이지만 AI 로봇 시대에는 이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묶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로봇은 단기 실적보다 장기 선택지라는 점입니다. 이걸 당장 주가에 바로 연결해서 내일 오른다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로봇은 아직 시간이 필요한 시장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미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보여주는 신호로는 충분히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반도체에서 큰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AI가 현실 세계로 나오면 반도체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반도체가 들어갈 몸이 필요하고 그 몸을 움직이게 할 센서와 부품, 소프트웨어와 제조 역량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가 로봇을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로봇은 노동력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건비가 오르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제조 현장에서는 송년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물류센터와 공장, 병원, 돌봄 현장에서는 반복적이고 힘든 일을 대신할 기술에 대한 수요가 계속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단기 유행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AI 로봇이 발전하면 기업들은 단순히 신기해서 쓰는 게 아니라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쓰게 됩니다. 사람이 하기 어렵거나 위험한 일을 로봇이 대신하고 사람이 더 중요한 판단과 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흐름이 커질수록 로봇은 테마가 아니라 산업이 됩니다. 그리고 산업이 되려면 대량 생산, 품질 관리, 부품 공급망, 소프트웨어, 서비스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는 이런 부분에서 경험이 있는 회사입니다. 전 세계의 제품을 만들고 팔아본 경험이 있고 반도체와 가전, 모바일, 디스플레이, 전장까지 다양한 제조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로봇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또 다른 경쟁이 필요하지만 출발점 자체는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로봇 이야기는 단순 기대감으로만 볼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AI 시대의 하드웨어 확장을 어디까지 노리는가 라는 질문으로 봐야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로봇 주제는 당장 숫자가 크지 않다고 해서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은 늘 처음에는 의심합니다. 이게 돈이 되겠어? 언제 실적에 반영되는데 아직 너무 먼 이야기 아니야?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옵니다. 그런데 큰 산업은 원래 처음에는 멀어 보입니다. AI도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실생활에 얼마나 쓰일지 의심했습니다. 전기차도 처음에는 너무 비싸고 충전도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스마트폰도 처음 나왔을 때는 기존 휴대폰 시장의 일부로 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기술이 쌓이고 가격이 내려가고 사용처가 명확해지면 시장은 갑자기 다시 봅니다. 로봇도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대만으로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처럼 큰 기업이 로봇을 장기축으로 보고 움직인다면 투자자는 그 방향을 기록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당장 주가가 오르냐보다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미래를 어디에 걸고 있느냐입니다. 반도체가 두뇌라면 로봇은 AI의 몸입니다. 삼성전자가 두뇌만 보지 않고 몸까지 보려 한다면 그건 분명히 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방향입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이 주제를 보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무 앞서가는 겁니다. 로봇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서 당장 삼성전자의 실적이 로봇으로 크게 바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직은 반도체가 중심이고 로봇은 미래 선택지에 가깝습니다. 제품, 시장, 수익성, 경쟁력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너무 작게 보는 겁니다. 로봇? 아직 멀었어. 그게 삼성전자 주가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만 보면 삼성전자가 미래에 어떤 판을 준비하는지 놓칠 수 있습니다. 투자는 늘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기대는 하되 숫자를 확인하고 미래는 보되 지금의 실적도 보고 큰 그림은 보되 단기 테마에 휩쓸리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로봇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이걸 당장 매수 신호로 보자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를 HBM과 메모리만으로 보던 시야에서 벗어나 AI가 현실 세계로 나올 때 필요한 하드웨어 플랫폼으로도 볼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와 가장 잘 맞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AI 시대의 돈의 흐름은 한 곳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GPU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 HBM으로 갑니다. 그리고 서버용 기램과 낸드, SSD, 후공정과 패키징, 전력 인프라로 번집니다. 그런데 AI가 현실 세계로 나오면 자동차, 자율주행, 로봇, 스마트 기기, 가전, 센서와 부품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도 단순히 이 종목을 사세요 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큰 뉴스가 나왔을 때 그 뉴스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시장의 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옮겨가는지 같이 보자는 자료입니다.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ISC,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걸 매수 종목표처럼 보시면 안 됩니다. 돈의 길목을 미리 펼쳐놓고 보는 지도에 가깝습니다. 섹터도 7개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렇게 나눠 놓으면 AI 뉴스 하나가 HBM에서 멈추는지,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로 가는지, 자동차와 로봇 같은
같은 현실 세계의 하드웨어로 번지는지 훨씬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타점 기준도 4개로 잡았습니다.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입니다. 아무리 좋은 미래가 있어도 이미 과열된 자리에서 급하게 따라가면 힘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큰 흐름이 살아있는데 잠깐 흔들렸다고 너무 빨리 포기하면 아쉬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돌파를 확인하는 자리인지, 눌림을 기다리는 자리인지, 회복을 보는 자리인지, 아니면 이미 기대가 과열돼서 피해야 하는 자리인지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매전 체크 10가지도 넣어뒀습니다. 내가 삼성전자라는 이름만 믿고 있는 건 아닌지, AI나 로봇이라는 단어에 너무 흥분한 건 아닌지, 단기 테마처럼만 보고 들어가는 건 아닌지, 반대로 미래 흐름을 너무 작게 보고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보자는 겁니다. 외국인 수급을 받는지, 거래 대금이 붙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퍼지는지, 내 비중이 감당 가능한지, 분할 계획이 있는지, 틀렸을 때 줄일 기준이 있는지, 투자 기간이 분명한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까지 같이 체크할 수 있게 정리해뒀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AI가 현실로 나오는 흐름을 보려는 분들에게 이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의 파란색 링크로 신청하실 수 있게 남겨두겠습니다.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정말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내용 좋은 건 알겠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이걸 매일 다 확인하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HBM, DRAM, NAND, SSD, 파운드리, 외국인 수급, 미국 반도체주를 같이 봐야 합니다. 여기에 오늘 이야기처럼 로봇, 센서, 전장, 스마트홈, 제조 자동화까지 같이 보기 시작하면 혼자 매일 다 챙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자료와 시장 흐름을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와 매도를 대신 결정해주는 곳은 아닙니다. 수익을 약속하는 곳도 아닙니다. 오히려 방향은 반대입니다. 내가 지금 삼성전자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HBM만 보는 건지, AI 인프라 전체를 보는 건지, 로봇과 미래 하드웨어 확장까지 보는 건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돕는 자료방에 가깝습니다. 영상에서 다루는 삼성전자 대응 기준, 중요한 가격대, 장중 체크포인트, 반도체와 관련 섹터 흐름, AI와 로봇 관련 흐름을 조금 더 보기 쉽게 정리해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신 다음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주시면 자료와 함께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AI 다음 전쟁은 로봇입니다. 이 말은 로봇 하나로 당장 모든 게 바뀐다는 뜻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중심은 여전히 반도체이고 HBM과 DRAM, NAND, 파운드리에서 보여줘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하지만 AI 시대를 더 길게 보면 이야기는 데이터 센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AI가 진짜 세상을 바꾸려면 화면 안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현실 세계로 나와야 합니다. 보고, 듣고, 판단하고, 움직이고 사람의 일을 도와야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게 로봇입니다. 반도체가 AI의 두뇌라면 로봇은 AI가 움직이는 몸입니다. 삼성전자가 로봇을 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도체, 센서, 카메라, 디스플레이, 가전, 스마트홈, 전장, 제조 역량까지 삼성전자가 가진 여러 조각들이 로봇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술도 더 발전해야 하고 제품도 나와야 하고 숫자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HBM에서 늦었냐 빨랐냐로만 보면 시야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AI가 현실 세계로 나오는 순간 삼성전자는 또 다른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AI의 두뇌만 보는가? 아니면 AI가 움직일 몸까지 준비하는가? 오늘 우리가 봐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삼성전자는 단순히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에서 끝날지 아니면 AI 시대의 하드웨어 플랫폼으로 더 넓어질지 이 질문을 가지고 앞으로의 삼성전자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